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준공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터널 내에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CJ 헬로 전북방송 단독 보도 이후 터널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널 천장 등 일부에서 일명 배부름 현상도 탐지되고 있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읍시와 순창군을 오가는 국도 21호선 개운치 터널입니다. 지난해 12월 완공 후 이를 평균 차량 6천여 대가 이용하는 2,205m 길이의 이 터널 내부에서는 최근 물고임 현상과 함께 일부 콘크리트에서 균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개운치 터널 천장 일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부름 현상과 함께 콘크리트가 일부 떨어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고임 현상 때문에 안전 우려가 높다는 본사 보도 이후 현장 점검에 나선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터널 시공사 관계자들은 여름철 결로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터널 천정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일부 콘크리트 균열을 결로 현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운치 터널을 보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이뤄지는 현상을 결로 현상으로만 단정짓기에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천장에서부터 배부른 현상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 주위를 봤을 때도 산마루 축구나 배수시설이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터널 내 콘크리트에서 발견되고 있는 일부 균열 현상에 대해 익산지방국도관리청 관계자들은 물고임 현상은 확인했으나 콘크리트 배부름 현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시공사 측에 자체 기술 점검을 요구했으며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배부름 현상을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배부름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그 시공사에다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부른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공사에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만 수천 대가 넘는 차량이 이동하는 개운치 터널. 물고임 현상에 이은 콘크리트 일부 균열 현상의 원인 파악을 위한 보다 세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해 연일 논란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폐쇄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지역의 안전성과 직결된 원전 문제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원자로 6기로 이루어진 한빛 원자력 발전소. 최근 한빛 4호기에서 깊이 1.5m가 넘는 큰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 나오는 걸 막아주는 방호벽이 뚫린 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방호벽 콘크리트 두께가 1.6m 정도인데 사실상 10cm 남짓한 벽만이 막고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이 봤을 땐 최후의 방호벽이라고 보면 돼요. 방사능이 이제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쬐고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중대사고가 났을 때 가능하겠는가? 믿음과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더 이상. 취재진이 입수한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문서입니다. 국내 원전 구조물을 특별 점검한 결과 한빛 원전에서만 233개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7개의 호기에서 발견된 구멍 가운데 무려 97%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7월 기준 한빛 원전에서 발견된 결함은 무려 4,505곳. 원안위는 수분이나 염분이 유입되면서 부식이 진행되고 부식되지 않은 부위의 결함은 과도한 그라인딩으로 추정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전체 원자로 도움을 100% 전수조사라고는 못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데가 한 30-40%가 돼요. 점검을 할 수 없는 공간들. 그럼 그런 공간 뒷면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 측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밝혀왔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 뒤늦게 알리거나 구체적인 현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맹점이 뭐냐면 위원회 제도를 채택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하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결정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전과 인접한 고창군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빛 3, 4호기 재가동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도 건설과 감리업체의 부실 시공 책임을 묻고 처벌 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상당수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피해 주민들이 인근 배수로 준설 공사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덕천면 중앙배수로 인근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내에 재배되고 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대부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배수로에서 물이 넘쳐 하우스까지 들어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수박들이 모두 3분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만 40여 동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수억여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인근 배수로 준설공사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침수 피해 발생 전부터 배수로 준설공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수로 정비를 안 해가지고 배수로가 많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배수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냐면은 400mm 가까이 와도 배수가 잘 되던 것이에요. 그런데 배수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 130mm가 와도 우리가 이런 많은 피해를 본 겁니다. 인건비 정도는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됩니까?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참 답답합니다. 배수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은 준설 작업이 늦어진 것이 침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전부터 준설 작업이 시작됐고 당시 1시간당 강우량이 50mm에 육박해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순간 시우량이 50mm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로 단면으로는 배제할 수 없는 용량이 일시에 달라들어서 그 역류 현상 때문에 침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좀 주장한 부분하고 약간 상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배수로는 최고 강우량 기준 20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로 설계를 최고 강우량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 지역 곳곳이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김제시 쓰레기 문제의 현주소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김제시 불양면의 벽골제 권역.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벽골제 시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감상하기도 전에 마주하는 건 쓰레기 더미. 분리수거도 안 된 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5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됐고 이제는 글로벌 육성 축제의 반열에 오른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장소인데요. 쓰레기가 이처럼 수일째 방치돼 있습니다. 벽골제로를 따라 이동한 지 불과 200여 미터. 켜켜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또 나타납니다. 차량을 타고 이 지역 실태를 더 살펴봤습니다. 지나는 도로변 이곳저곳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쓸모없는 전기장판에 돗자리, 심지어 과일줄을 담았던 통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파출소 한가운데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은 채 버젓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방치된 곳은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쓰레기는 매캐한 냄새를 내뿜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막 자가용으로 막 아무렇게나 타버서 다 여기다 갖다 놓네. 여기 가다 보지만 막 길에 가서 막
많이 모여 있어요. 그것도 안 가져가. 6봉지, 7봉지 지금 쌓여 있어요. 네. 안 가져간다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저도. 안 가져간다고? 네, 내놔봐야 안 가져가니까. 김재 씨는 음식물 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용역과 비정규직 채용 등을 두고 최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지난주 환경미화원 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먼저 시내부터 면 단위 지역까지 차례대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정상적으로 안 된 것이 좀 한 달 정도 되죠. 이제 근무를 안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토요일날 직원들 시켜갖고 일부 수거를 하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타결이 돼서 시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해마다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 김제시 쓰레기 관리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여름철에는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와 축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내부입니다. 과일과 채소와 같은 특작물의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피해액도 큽니다. 이 같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비로 불어난 물이 배속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비닐 덧씌우기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배수 파이프에다가 비닐 한 1.5에서 2m 정도 한 폭으로 사각형, 정사각형 정도에서 테이프나 아니면 노끈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한 3, 4회 감아주고 그걸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면은 평상시에는 배수가 되고 또 급류시나 배수위가 상승하면은 그게 초비 역할을 해서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예방된다고 봅니다. 우사나 돈사와 같은 축사 시설들은 강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차양막을 올려줘야 합니다. 또 건초와 사료들이 비에 젖거나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사료 같은 거, 비 맞으면 사료가 요새는 곰팡이 슬고 안 좋고 또 이게 볏짚 같은 거 사료 같은 준비도 단단히 해놔야 하고 만전 준비도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태풍 오면은 위에 집 같은 거라든가 뭐 같은 거 놀러갈 수 없게 잘 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의 경우 발달 정도에 따라 예상 강수량과 강수 지역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농가에서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피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강풍으로 인한 과수 낙하와 호우로 인한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 파손, 농경지 침수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저지대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배수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지역 청소년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읍시 새마을회가 최근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항일운동은 못했어도 극일운동은 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도 요구했습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살려고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종속국을 만들려는 일본에 대항해서 제2의 국산품 애용이라는 그 새마을운동을 다시 전개를 하고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서울 인문학회 캠프를 가면서 서울 별마운동 가보고 많은 체험을 해서 되게 좋았고 마지막 인문학 캠프가 끝났을 때 불매운동에 대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일본 물건을 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정읍시가 전라북도 최대 규모의 실내형 어드벤처 복합놀이 시설을 조성합니다. 정읍시는 49억 원을 들여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복합놀이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2,962제곱미터의 이른바 타워 클라이밍과 스크린 스포츠, 트램펠린 등 20개 종류의 50여 개 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사업은 내년 2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간다.
오늘은 남원의 시골마을 한 작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전교생 모든 학생들이 배드민턴 선수로 출전해 전 종목을 석권했다고 하는데요. 작은 우승의 성과가 시골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배드민턴 수업에 집중합니다. 편을 나눠 배드민턴 시합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남원시 보절면에 위치한 보절중학교 강당입니다. 이 학교는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 학생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특이한 것은 전교생이 모두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은 최근 남원 지역 1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배드민턴 지역대회에 참여해 전 종목에서 우승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 농어촌 학교와 답게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배우고 싶은 열망이라든가 특히 이 배드민턴 이런 경우는 어느 학교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전교생 수가 12명인데다가 남원 지역에서 가장 작은 중학교인데 변변한 강당 하나 없는데도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보절중학교는 축구와 배구와 같은 구기 종목은 구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배드민턴을 선택해 방과 후 수업 형식으로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배드민턴 부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기적인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골 학교에서 구기 종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개인 종목인 배드민턴을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갖기에 배드민턴 반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 가족과 같은 학생들은 주말에도 함께 모여 연습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학교에 비해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학생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긴장하고 그랬는데 우리들 학교에서 애들이 응원해주고 해서 자신감 많이 키웠습니다. 토요스포츠 때 자유롭게 와서 학교에서 애들끼리 막 쳐요. 수도 적어가지고 할 게 별로 없는데 애들끼리 작게 모여서 배드민턴 칠 수 있어서 좋아요. 체육관 규모가 작아 배드민턴 셔틀콕이 천정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은 시합대가 다가오면 인근 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해 연습을 한 이후에 경기에 출전합니다. 한 번씩 그 셔틀콕이 천장에 부딪혀서 도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를 앞두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근 학교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연습할 공간이 좀 어려워서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전교생이 후보 없는 선수로 뛰면서 남자부와 여자부, 혼합복식 세 종목 모두에서 우승을 거둔 남원 보절중학교. 학생들은 전국대회 출전과 우승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절중학교 전국 우승! 시골학교 작은 학교 전교생 12명이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기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orey's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saying, does he know? Will you ever know? You're beautiful, every little piece of, don't you know? You're really gonna be someone. Ask anyone. And when you find everything.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